국내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자립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탈북민 사역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알아봤습니다. 에이즈 관련 국민의식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하는 추모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구티비가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특집 콘서트를 방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탈북민의 정착과 자립 실태를 조사한 통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 정도를 가늠할 만한 여러 지표들이 제시됐는데요. 한국교회가 더 효과적으로 탈북민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 하나재단이 발행한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실태와 사회 통합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자영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1997년 탈북해 2011년 한국에 들어온 이영주 씨는 자영업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로 회사 내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여기 사회적 구조가 좀 많이 메말라 있으니까 그거로서 좀 도피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기술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이 씨는 특히 북한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을 지적했습니다. 관심이 없다 보니 탈북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북한은 한반도인데 너무 모른다. 아무리 타인의 삶에 간섭하고 싶지 않아도 이거는 아니지 않나? 탈북에 대해서는 더 모르고 어떻게 왔냐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 나라를 잘 모르지? 그런 생각이 많이 아프죠. 이번 조사에선 사회단체에 참여하는 탈북민의 54.5%가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반 국민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탈북민 출신 이빌린 목사는 탈북 과정에서 선교사의 도움을 받고 하나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탈북민들이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면서 탈북민들이 사회에 잘 통합되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을 구제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사람들로 세워주는 것이 교회가 가장 탈북민들 잘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도와야 되는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초기 정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젠 주변 탈북민들과 삶을 나누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지속적인 교육에 힘쓰는 등 장기적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매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에이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끕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926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관련 국민의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규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잘 모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94% 이상으로 응답자의 4.3%만이 제대로 응답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에이즈 감염자의 99%가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는데 응답자의 64%만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36%는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에이즈 감염자 중 군인과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63%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는 에이즈와 남성 간 성접촉의 상관관계를 알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온 국민을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4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선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한 추모 예배에 윤인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로 네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연세대학교에선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추모 예배를 준비한 권수영 교수는 유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건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히 예배의 가장 중요한 주제도 기억인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우리가 4주기 기억 체프를 통해서 그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유가족 대표로 참석한 최순아 씨는 오늘처럼 꽃피는 봄날에 떠났던 수학여행에서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에게 안부를 물으면 어느 때는 슬퍼 보이고 어느 때는 행복해 보이고 어느 때는 무표정한 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지만 우리 아이들의 죽음 그 자체로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15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세월호와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예배에서 이렇게 저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그런 뜻깊은 사건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저 역시 그냥 언론에서만 보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다시금 나한테도 기억시켜야 되는 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6일 안산에선 세월호 희생자 합동 연결식이 열립니다. 그동안 72만 명에 이르는 추모객을 맞아온 정부 합동 분향소는 이번 연결식을 끝으로 4년 만에 철거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구TV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특집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가치 있는 가치란 주제로 진행된 콘서트엔 그룹 더크로스 멤버 김혁건 씨와 한국장애인 국제예술단 배은주 대표, SBS 스타킹 출연자 김지호 씨 등 장애를 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유명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구TV 관계자는 우리나라 500만 장애인 중 90% 이상이 중도 장애인이란 통계가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며 콘서트를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분당 만나교회 예배당에서 진행된 가치 있는 가치 콘서트는 오는 4월 20일 구TV를 통해 방영됩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푼안의 교회입니다. 최근 여러 교회가 함께 고통받는 장기부전 환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생명 나눔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와 여러 교회가 함께 마련한 생명 나눔 예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자는 의미로 장기기증에 서약하고 장기부전 환자를 돕기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예배는 서울 서대문교회와 숭인교회, 경기 군포시 산본교회 등 전국 43곳의 교회에서 진행됐고 무려 3,300명이 넘는 성도가 장기기증에 서약했다고 하는데요. 내 몸 9가지 장기기증이라도 하고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다 작정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시신까지 다 기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했다며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랑을 몸소 실천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예배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진 올포 워십이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해 눈길을 끕니다. 표정과 몸짓, 마이크 위치와 같은 강단 위에서의 적절한 태도부터 화음과 볼륨을 비롯한 음악적인 요소까지 찬양팀 싱어들을 위한 조언을 10가지로 정리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으론 표정을 꼽았습니다. 찬양을 부를 땐 무표정이 아니라 웃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의 표정을 지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합심기도 시 자세를 다룬 6번째 계명도 인상적인데요. 찬양 중에 합심기도를 드릴 때가 많기 때문에 찬양팀 싱어는 노래뿐 아니라 기도에도 능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무엇보다도 찬양팀은
회중이 예배에 집중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만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 찬양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로 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번 소식은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최생금 교회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광명시 기독교연합회가 마련한 이번 음악회에선 목회자들의 합창과 하모니카 연주, 소프라노 독창 등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졌는데요. 특별히 카메룬과 나이지리아, 짐바브웨 등 아프리카 출신 성도들로 구성된 엘림 호프 콰이어의 무대가 가장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한국어와 아프리카 토착어로 꾸며진 엘림 호프 콰이어의 열정적인 무대에 참석자들도 몸을 흔들며 흥겹게 기쁨을 나눴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유럽, 동남아 등 국내외 40개 인권단체들이 남북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의제에 포함되길 요청하는 주요 사항으론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 권고를 이행하길 촉구할 것, 남북 간 인권 문제를 교류할 것, 비자발적 이산가족 문제와 납북 문제 해결 등입니다. 이들은 청원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위해 정부 관계자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 법학회가 19일 사랑의 교회에서 창립 5주년을 기념해 개헌 논의와 한국교회를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엽니다. 화목교회 심희성 목사, 홍익대 법대 음선필 학장이 강사로 나서며 개헌 논의와 종교의 자유, 기독교적 시각에서 본 헌법 개정안의 쟁점 등에 대해 각각 강의를 진행합니다. 한국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직장선교문화원을 창립했습니다. 직장선교문화원은 한직선 창립 30주년 기념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기독정신의 생활화를 통한 기독교 사회문화 창조를 위해 설립됐습니다. 한직선은 세계 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한국기독교 직장선교 목회자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이루어 직장선교 사회문화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가 19일 장신대에서 다음 세대 살리기 미래목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부모 중심 교회 교육 세 판짜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선 부모 중심의 교회 교육 패러다임과 함께 주일학교 1개의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